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최고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민주당의 비명계 서른 의원의 실명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말이죠. 들어보시죠. 당이 어렵기 때문에 부결하자 이런 의견을 거의 다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결이 나오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게 되니까 서른 의원이 내가 이재명을 탄핵한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버리셨어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당대표를 탄핵시키고 싶었다 이런 표현들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상황은 권력에 대한 그 흔들기였다. 그러니까 당 대표에 대한 흔들기였다. 가결 명단의 진실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민주당은 이번에 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을 하고 가결 투표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이미 천명을 했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서른 의원이 체포동의안 때 가결표를 던졌습니다. 다 가결표를 던졌어요. 서영교 최고가 저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서른 의원이 당장 반발을 했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은 당론이 아닌 경우에 양심에 따라 표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시 체포한 표결은 당론이 아니었기에 해당 행위가 당연히 성립되지 않아요. 서영교 최고. 뭐 이런 건데요. 어떻습니까? 박성민 우리 최고께서는 당내가 지금 뭐 비명과 친명, 친명과 비명 간에 사실상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듯 하는데요. 일단은 이럴 때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분께 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안에서 분열할 때 가장 좋아하는 쪽은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이랑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사실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구속영장 청구를 심사하는 날이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당 안에서 계속해서 치고받고 하는 것이 도대체 누굴 위해서, 누구 좋은 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두 쪽 다 각자의 의견을 좀 이야기하실 때에도 감정적인 언사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거는 그건 역시 또 존중해야 되는 거죠. 의원총회를 거쳤고 의원들의 일부 반대로 인해서 당론으로 특정한 표결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은 마땅히 이제 당의 구성원들이라면 다들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에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우리가 좀 부결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여러 가지 이제 당내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또 고려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 뭐 일부 가결표를 던진 의원이 확인되지 않고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뭔가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징계해야 된다, 해당 행위자다 이렇게 몰아가면서 공격하는 거는 당의 민주주의에 심각한 그 저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심지어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도 않는 가결표 던진 명단 이런 것들이 무작위로 돌고 있고 그것을 이제 의원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댓글이나 뭐 문자, 뭐 의원실로 전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결 던졌냐, 부결 던졌냐, 부결 던졌다라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의 이런 자중질환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당에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것이지 당내에서 서로를 향해서 심지어 당직을 맡고 있는 또는 현역 의원들을 뭐 겨냥해서 해당 행위다, 뭐 색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종혁 위원장님. 색출이라는 단어는 주로 어디다 쓰죠? 간첩 색출, 범인 색출, 과거의 군사정권 시절에 빨갱이 색출. 색출이라는 건 그런 단어에 쓰는 겁니다. 자기 당의 국회의원이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서 자기 소신껏 투표를 했는데 거기에 어디다 투표를 했는지를 색출을 한다? 아니 민주당이 지금 이게 민주주의 정당 맞습니까? 전체주의 정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불어 공산당이니 뭐니 이런 조롱거리가 막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된 이유 지금 보세요. 그 개딸들인가 하는 그 강성 지지분들이 막 공격을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부가 그 검사들에 대해서 윤석열 사단 해서 수사한 검사들 명단을 만들어서 카드 뉴스로 만들어서 막 돌렸어요. 지금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투표한 사람들에 대해서 수박 의원들에서 그 얼굴이 막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른 불에 불장난하다 자기가 타 죽는다 그러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전체주의 정당의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그 화살이
외부로 검사들에게 가던 아이고. 그 화살이 자기들한테 돌아와서 예. 자기 의원들 지금 다 퇴직하게 생겼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자, 더불어민주당의 또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와 뭔가 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이것이 또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렇게 보낸 거예요. 좌측에. 이상민님 응원합니다. 뭐 개딸은 무시해요. 새로 창당해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야권의 희망이십니다. 이상민 의원님. 그러자 이상민 의원이 답하죠. 감사합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 의원님 가로로 말고요. 저 세로로 한번 읽어보세요. 세로로. 네, 세로로 읽게 되면 제가 뭐 따로 읽지는 않을게요. 욕이 됩니다. 욕. 그렇죠. 저희가 두 번째 글자는 불러 처리했어요. 욕이 돼요. 그러자 이상민 의원은 천벌을 받을 것이요. 아예 끊어버릴게요. 했더니 이 지지자는 생긴 대로 놀고 있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도 이미지가 공개가 됐고 저것도 좀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도 메시지를 무언가 내놨습니다. 이렇게요. 보시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다음 날 22일이었겠네요. 그날은 굽힘없이 정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장심사를 하루 앞둔 어제였겠네요. 추석 메시지라고 하면서 이런 글을 담았습니다. 어떤 고통, 역경도 저 이재명은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구속이 되더라도 대표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 이런 의지를 이재명 대표가 보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